서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 광주사태의 성격이 뭐 사실관계에 의해서 비교적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여러분 이 법적인 문제가 많이 됐어요. 첫째는 1988년에 560하고 들어서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청문회가 있었죠. 하나는 1회 재단 청문회하고 하나는 광주사태 청문회가 두 갈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사태를 현장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80년대 월간조선에도 쓰고 하는 바람에 이 광주사태에 대해서 제일 많은 기사와 글과 책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공수부대 입장에서 본 광주사태를 제가 썼어요. 1980년 7월로 월간조선에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당시에 공수부대로 투입됐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땠느냐. 그전에는 주로 시위한 사람 입장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시민 쪽에서 본 광주사태는 무시무시한데, 공수부대 입장에서 본 시민들은 또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서로가 무섭게 생각했어요. 서로가 무섭게. 그러니까 이 입장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상황을 보는 데에서 참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기사가 광주 사태 청문회 때 그 교재 비슷하게 사용해가지고 제가 쓴 기사에 응대하는 사람들이 불려와가지고 뭐 조사 여러 가지 지휘관들이 질문도 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주 사태 청문회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 하고 나서 다시 12.12 사건 때 피해를 본 사람들 등이 법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12.12 사건. 처음에는 12.12 사건을 고소하다가 나중에 이게 5.18까지 번져가지고 이 사건 전체를 법적으로 다루게 됐어요. 김영삼 정부 때의 소위 역사 바로세우기 노선에 의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무리고, 그러나 당시에 그 또 상황이 또 하나 있었죠. 뭐냐. 1995년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박계동 의원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언론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까지 수사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까지 가서 마무리가 된 것과 거기서 자기가 지시를 해가지고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광주 사태까지 한번 재판을 해보자, 수사를 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 차이 아십니까?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명한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탄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유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근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우리나라 공소시효는 15년, 살인사건 등등 아무리 길어도 15년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소급 입법을 만들 수 있느냐? 5.18 특별법이 소급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다수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정경식이라는 그 공항공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게 5.18 특별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효력을 계속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 다 그 책임으로 사형, 한 사람 사형 선고, 한 사람 무기징역 선고 받았죠. 그게 96년 초에 일로 제가 기억이 됐는데, 96년 초에. 96년 초. 이렇게 돼서 이제는 광주 사태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 행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는 첫째 12.12 사건 지휘했다. 그다음에 광주 사태를 지휘를 하고 국회를 폐쇄를 해가지고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내란이다. 내란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 행위가 된 겁니다. 광주 사태를 일으킨 행위가 아니라 광주 사태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 행위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은 4.19 때도 있었죠. 4.19를 일으킨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4.19를 진압한 사람이 반혁명 세력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어지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를 우리가 던져주고 있어요.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소 양식 있는 판단을 한 것은 이런 게 있죠. 사실은 이 광주 사태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지휘를 한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개입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집권 과정의 총체적인 지휘자가 전두환 씨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광주 사태 진압 행위는 어디까지는 군사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명령대로 한 사람들, 예컨대 대대장도 처벌할 수 있느냐? 연대장 처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건 실병력을 지휘했던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 명령 따른 것이다 해가지고 광주 진압을 했던 대대장 이하에서는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막 그 정도의 분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큰 쟁점이 하나 남아있어요. 예컨대 이런 걸 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익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익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총을 들고 시위를 하고 할 때 거기에 당시 그때쯤 돼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또는 계엄사령관이 총을 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총을 쏘라고 해야 되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총을 들고 했다면 이것은 반란이기 때문에 유혈 진압을 명령을 해야 됩니다. 발포를 해야 됩니다. 발포를. 그런데 발포를 할 마음이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장군들 마음이 있겠느냐. 그때 그 사람들 머리에 뭐로 생각하느냐. 광주 사태 생각난다. 광주 사태를 진압했다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주 머뭇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것은 전투 상황으로 갈때 괜찮은데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한 이 친북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하수인들이 무장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대가 단호하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 광주 사태의 교훈이 잘못 박혔습니다. 잘못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진압을 꺼려하게 된다.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하면 체제가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는 이 광주 사태의 진압과 거기에 대한 재판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교육을 장교들한테 잘 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팔레미처럼 넘어갈 수 있다. khomeini 혁명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테헤란 시내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팔레미가 진압을 하도록 군대를 동원했더니 군인들이 발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제가 넘어가고 팔레미가 도망가 버린 겁니까? 4.19가 왜 이승만 하야로 갔느냐. 4.19 때 계엄령으로 동원된 육군 부대가 당시에 계엄사령관 송효찬 씨인데 이 사람들이 데모 진압을 포기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탱크 위로 올라가가지고 군인들하고 같이 뒤엉키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승만 정권은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이 출동을 했을 때 발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체제가 넘어갑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대중 시위를 조직하는데 세계적인 경험과 머리가 좋은 북한이 있고 그 지령을 받은 남한인데 이 단연간 대중 시위, 대중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많이 가진 이 세력이 있습니다.